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코덱스 일본 부동산 리츠라는 ETF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요약하고 들어간다면 6.5%의 고배당, 월배당 상품이고요. 리츠 분리과세 혜택이 있어서 9.9%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또 최근 일본 부동산 경기가 호조로 리츠 가격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에 비해서 낮은 변동성이 특징이고 일본의 금리가 낮기 때문에 환해지 프리미엄으로 추가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거래량은 낮지만 LP가 잘 관리해주고 있어서 거래하기는 수월한 편입니다. 실부담 비용률은 연 0.4573%입니다. 이 ETF는 말 그대로 일본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도쿄 스탁 익스체인지 리츠 인덱스라고 해서 동경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리츠로 구성된 지수를 기초 지수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부동산도 잘 모르는데 일본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는 어렵지만 최근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고 물가와 부동산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뉴스들이 들립니다. 물가와 임금이어 부동산도 꿈틀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본 부동산 삼극화 현상이 가속된다. 또 일본 부동산 시장에서 228억 달러를 유치해서 아시아 최고 호황이다. 이런 기사들이 보이죠.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 추세가 시작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2025년 1분기에 일본 상업용 부동산 투자액은 전년 대비 약 23% 증가해서 2조엔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는 임대료와 공실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최근 들어서 임대료는 상승하고 공실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09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때 공실률이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검은색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제 공실률이고 노란색으로 보여주는 것이 임대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리츠 투자에 앞서기 전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는 리츠 가격에 엄청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2025년 9월에 일본이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사실 일본 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원래 일본은 17년간 마이너스 금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고 2024년 7월에 0.25%로 금리를 인상하고 2025년 1월에 0.5%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2번 금리를 올린 거죠. 이후로 지금까지 금리는 동결해서 0.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추가 인상의 가능성도 열려 있긴 합니다. 이번에 다카이치 내각이 들어서면서 아베노믹스를 개선해서 사실 앞으로도 완화적인 정책을 할 수도 있지만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금리가 오르면 리츠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현재 일본의 리츠 회사들은 장기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제한적이라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이 그래프는 일본 리츠의 90% 이상이 평균 만기 4년 이상의 고정금리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서 평균 펀딩 코스트가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리츠의 비용 상승은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악재는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다는 ETF를 팔겠다고 한 점입니다. BOJ,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보유한 ETF와 J리츠 보유분을 연간 약 6,200억엔 규모로 처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본은행은 이와 함께 ETF와 일본 부동산 투자 신탁 보유분을 연간 약 6,200억엔, 한화로 약 5조 8,600억 원 규모로 처분하는 계획을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점, 임대료가 상승하고 공실률 감소 같은 그런 부분들은 리츠의 긍정적인 면이고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BOJ의 리츠 매각 예정은 리츠의 부정적인 면입니다. 결국 그래서 리츠 가격이 오른다는 거냐 내린다는 거냐 이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를 따져보긴 해야겠죠. 구체적인 상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순자산 총액은 297억으로 작은 편이고 2020년 5월에 상장해서 이제 운용 기간이 5년이 넘은 상품입니다.
월배당이고 매월 마지막 영업일이 분배금 지급 기준일입니다. 최근 3개월은 주당 60원 정도 배당을 했고 1년 전에는 80원까지 배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 1년 배당 수익률은 6.52%로 커버드 콜이 아닌데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구성 종목은 전부 일본에 상장된 리츠들입니다. 각각의 리츠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총 60개의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상장 리츠는 다 합쳐도 25개인데 그에 비해서는 종목 수가 많고 아무래도 분산도 잘 되어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기초지수의 흐름을 보면 올해 들어서는 좀 상승세를 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펀드의 성과를 봐도 최근 1년간 기준 가격은 16.22%가 올랐고 시장 가격, ETF 가격은 8.02%가 올랐습니다. 기준 가격은 분배금까지 포함해서 모두 재투자했을 때를 가정한 세전 수익률입니다. 연간 배당이 6.5% 정도니까 시장 가격의 수익률과 더하면 14%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기초지수는 10.34%가 올랐는데 기준 가격이 더 오른 것을 보면 환해지 프리미엄 같은 것도 영향이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운용 보수는 실부담 비용률이 0.4573%로 절대적으로 싼 가격은 아니긴 하겠지만 해외 상품인 것을 감안하면 괜찮아 보입니다. 세금은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만 조건이 된다면 5천만 원까지는 리츠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만약 이 리츠에 투자를 고려한다면 리츠 분리과세도 꼭 같이 고려해 보세요. ISA와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종합과세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외에 환해지 상품이고 환노출 상품으로는 등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기준금리가 일본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환해지를 하면 오히려 추가 수익이 발생합니다. 금리 차이에 의한 환해지 프리미엄이 있는 거죠.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한국이 내린다면 이 프리미엄은 줄어들긴 하겠지만 현재는 환해지 상품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진 않지만 LP가 상당히 촘촘하게 붙어 있어서 거래하는데 아쉬움은 없겠습니다. 투자 위험도도 3등급이고 1년 변동성도 10.09%로 주식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변동성입니다. 참고로 코덱스 S&P 500 ETF는 변동성이 16.01%, 투자 위험 2등급입니다. 앞에서 한번 봤던 요약입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6.5%의 고배당 월배당이다. 리츠 분리과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최근 일본 부동산 경기는 회복세인 것 같다. 주식에 비해서 변동성은 낮은 편이다. 환해지 프리미엄이 있어서 추가 수익도 노려볼 수 있다. 거래하기 괜찮고 비용은 0.4573%이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상품은 적극적인 성장이나 가격 상승보다는 현금 흐름, 그러니까 월배당이 필요한데 커버드 콜은 싫다. 그리고 분산을 위해서 저변동성 상품을 포트폴리오에 하나 가지고 싶다. 또 리츠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다면 한번 사볼 만한 상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